네, 안녕하세요. 2021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진행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올해로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가 10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부를 해오신 분들의 선한 의지들 정말 많았거든요. 분야를 막론하고 이 선한 의지들이 모여서 이렇게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저 역시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될 10시 일반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선호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떻게 꿈을 키워가고 지켜내는지 또 어떤 보람을 마주했는지 그 삶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첫날 첫 순서 누가 기다리고 계신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 다들 궁금하시죠? 제 이름이 바로 힌트입니다. 저는 주연이고요. 이분도 주연입니다. 바로 요즘 대세 배우로 떠오르고 있는 핫한 드라마의 주연을 맡고 계신 김혜윤 배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혜윤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김혜윤님은 2021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의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정말 좋은 취지의 교육기부 박람회 이 홍보대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너무 영광스럽게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또 김혜윤님도 역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아유. 함께하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싶네요. 제가 요즘 또 푹 빠져서 보고 있는 드라마 어사와 조이에서 조이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영광인데요. 이게 다 교육기부 박람회 덕분이라서 새삼 저도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인기 실감하시죠? 어떠신가요? 사실 촬영장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맞아요. 네. 아무래도 가족들이 다 보는 드라마다 보니까 부모님이 먼저 실감을 하셨나 봅니다. 시청률도 너무 좋던데 어떠세요? 네, 감사하게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겸손하신 것 아니야. 같아요, 혜연님이. 그리고 제가 또 이전 작품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어하루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도 잠깐 사극 연기를 또 하셨었잖아요. 그 역할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제대로 사극 연기를 하시게 된 건데 지난번에 맡았던 역할하고 어떠신가요? 실제로 연기하실 때. 어, 전 작품에서 그렇게 짧게 사극 장르를 접했을 때 드라마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지금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혜윤님이 안 그래도 전작까지는 굉장히 밝은 여고생 이미지로 또 각인이 됐었잖아요. 저도 그런 혜윤님의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또 새로운 연기에 도전하고 계시는 건데. 어, 제가 지금 이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그 조이라는 캐릭터가 20대거든요. 아,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그렇네요.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또 조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조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조선 시대에 머물기에는 또 굉장히 당찬 친구잖아요. 그래서 현대로 넘어와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캐릭터 연구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당찬 모습이 혹여나 예의 없이 보이지 않을까, 혹은 미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연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노력은 했었습니다. 네. 진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건 당찬 모습인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뭔가 무례해 보이거나 또 내가 의도한 것과 약간 한 끗 차이잖아요. 그런 캐릭터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좀 고민을 하면서 이어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어, 가장 이제 신뢰하는 건 사실 감독님이고요. 저도 제가 하면서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다르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감독님의 눈과 이런 걸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에 같이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혜윤님도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서 들으시는 편인 것 같고요. 또 지금 드라마를 같이 만들어 나가시는 분 중에 또 상대 배우가 중요하잖아요. 옥태견 씨와도 능청스럽게 연기 너무 잘하시던데 두 분의 합은 어떠세요? 이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도 뭔가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 시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제 대본 얘기라던가 아니면 역할 얘기라던가 굉장히 많이 나누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옥태견 배우님 오빠 뭔가 공식적인 네, 맞아요. 네, 태견 배우님이 경험이 더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현장에서 편하게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네, 같이 즐겁게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혜윤님이 또 2013년에 데뷔를 했잖아요. 꾸준히 필모그래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빵 뜬 배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굉장히 필모가 다양하신 분이고 또 오랜 시간 연기를 해오신 분인데 이게 다양한 사람의 삶을 그려내야 하는 거잖아요. 연기라는 게 감정까지 몰입을 해야 되고 정말 대단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다양한 삶을 표현하고 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이럴 때 뭔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재능을 발견한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런 나 너무 잘하는데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는데라고 느끼신 때가 있었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혜윤아 너 연기 참 잘한다 나 연기 잘 해봐 이런 식으로 좀 발견하게 되신 건지 오늘 또 청소년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그 나의 재능을 발견했던 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재능은 지금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여기서 겸손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 다 청소년분들의 멘토로서 오신 거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아, 나 잘났다 생각하고 네, 이렇게, 잘났다 자리인가요? 네, 네, 네. 자신감을 가지고 네. 왜냐면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또 아닙니다. 네,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재능보다는 사실 이 직업을 처음 내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제가 자꾸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마다 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에 따라서 그럼 나 요리사 할래. 그럼 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바뀌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이제 어머니께서 너 자꾸 그렇게 꿈이 바뀔 거면 저 TV에 나온 저 직업을 해라 했는데 제가 거기서 괜찮은데? 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연기 학원에 다니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두근거리고 설레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직업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어머님이 아이디어를 딱 주셨네요. 근데 되게 저도 드라마를 볼 때마다 어렸을 때 계속 장래희망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너는 TV에 나오는 저런 사람이 돼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바로? 어,
네, 저는 그러면 저 직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그냥 그때는 사실 그냥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얘기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또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꿈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제 정말 학원에 다녀서 직접 정식으로 연기를 배워보니까 초반에 굉장히 이렇게 설레고 두근거리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혜윤님도 뭔가 난 배우를 해야지 이러고 학원을 갔다기보다 한번 해볼까 하고 배워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맞고 너무 재밌고 이래서 계속 노력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청소년분들도 좀 뭔가 한번 해볼까 하고 일단은 뭔가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다 뭔가 도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중에서 또 나한테 잘 맞는 걸 또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과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또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간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본인 스스로 나는 언젠가 잘 될 거야라는 그런 잠재력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저는 뭔가 사실 그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게 내가 이 길이 맞을까 혹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어떤 두려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 직업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이렇게 그 직업에 더 다가가려고 묵묵히 노력을 나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순간순간 겸손함이 튀어나와가지고. 아유. 네, 그러면은 뭔가 아무래도 혜연님도 또 무명 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고 주연 배우로서의 역할을 맡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 길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맞는 걸까? 지금까지 길게 해오긴 했지만 뭔가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일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좀 다잡으셨나요? 아, 정말 이 직업이 아무래도 뭐 자격증이라던가 뭐 점수가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꿈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막막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 오늘 당장 혹은 내일 당장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운동 1시간 하기, 뭐 영화 하루에 한 편 보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고서 이 직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기도 했고 그날 하루에는 솔직히 좀 뭐 작은 양일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계획을 이렇게 눈앞의 계획을 직접 실천해 가면서 계획표를 짜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작은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좀 성취감도 들고 조금씩 뭔가 더 꿈에 다가가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혜연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혜윤님은 정말 뭘 해도 성공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실제로 뵙고 나니까 더 똑부러지는 것 같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대학 때 공부에 방해될까 봐 조단역 위주로 연기를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연기도 하면서 대학 공부도 놓치지 않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사실 제가 대학 공부에 방해될까봐 조단역을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네. 단역을 하고 있다 보니 대학에 가게 되었고 네, 단역을 하고 있다 보니 네,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장학금은 저희 학교가 굉장히 장학금을 후하게
주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안 받을 수 없죠. 네, 안 받을 수 없죠. 또 그거 다 놓칠 수 없죠. 하나하나. 그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 안전하게 그리고 좀 이렇게 보람 있게 잘 4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장학금 막 후하게 준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또 이렇게 받아가야지. 좀 더 노력해서 받아가야지 하셨다는 것부터가 되게 뭔가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기시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원래도. 여러분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본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연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길에,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사실 꽃길만 펼쳐지진 않잖아요. 항상 어디에 있든 그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혜윤님은 9년 차가 되셨잖아요. 연기를 하시면서 정말 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혹시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지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힘든 시절이 있었고 저는 그게 정말 앞으로 또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뭐 오디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적도 많았고 그리고 좀 뭐랄까 네 아까 지금 갑자기 힘든 기억 아, 떠올리시는. 아, 네. 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너무 막막하다고 느껴진다거나 그쵸.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들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엄청 힘든 커다란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좀 매 순간 고민이 되고 이 길이 맞는 건가라는 그런 고민이 순간순간 계속 들었던 네.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아, 네. 뭔가 그렇게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기보다 그 시기가 굉장히 저한테 좀 스스로 지금 생각해서 돌이켜 보면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힘들었던 과정도 있지만 지금은 또 너무 잘 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계속해서 그 과정을 겪다가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잖아요. 근데 혜윤님은 어떻게 그 과정 동안 계속 연기를 지속하시고 꿈을 향해서 걸어 나가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스스로 제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스스로한테 너무 이렇게 채찍질을 한다거나 이게 좀 그런 편인데 그렇게 좀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열등감이 아니라 저 친구가 칭찬받네 나도 칭찬받아야지 좀 이렇게 스스로 계속 원동력을 만들어서 그 시절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열등감을 뭔가 자양분으로 삼아서 발전을 하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제 주변에도 저도 그렇고 사실 막 뭔가 잘못했을 때나 내가 좀 못한 것 같을 때 자신감이 막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 이거를 오히려 내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은 진짜 그런 순간들을 좀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것도 같습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또 9년 차 꾸준히 필모를 쌓아오고 계시는데 흔히 많이 받는 질문일 것 같아요. 워낙 배역을 다양하게 해보셨으니까 특별히 애정이 가는 작품이나 혹시 이제 연기하셨던 캐릭터 중에서 특별히 애정이 가는 배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사실 이렇게 제가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합류를 해서 촬영을 했던 경험은 적어서 아, 이렇게
잠깐 나왔던 경험들은 많지만 네네. 이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왔던 경험이 많이 없어서 아직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이른 질문이다. 뭔가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네, 뭔가 아직- 지금 딱 그 최애 필모를 정하기에는 아직 네. 더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러면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저의 혜윤 배우님의 최애는 그 네. 어쩌다 발견한 하루 단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캐릭터였고 또 너무 잘 어울리셔서 그리고 이거 제가 이렇게 막 칭찬을 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가지고 진짜 그 캐릭터가 밝은 면부터 정말 어두운 면까지 다 표현해야 되는 캐릭터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고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또 재밌는 캐릭터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주연을 앞으로 많이 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또 연기자분들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이 캐릭터 하나하나를 또 분석을 해서 완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에서 연기를 하면서 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입을 하고 또 나중에는 결국엔 또 빠져나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혜윤님도 혹시 배역을 맡아서 이제 연기를 하시다가 빠져나오기 힘드신 적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캐릭터를 처음 이렇게 딱 접할 때 저는 좀 그 역할의 과거를 먼저 좀 또렷하게 설정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과거를 뭐 예를 들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인간관계를 지니고 있던 인물인지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면 현재에 제가 맡고 있는 그 역할이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나름의 캐릭터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빠져나오기 힘든 적은 사실 제가 연기의 경지가 그 정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막 빠져나올 때 엄청나게 힘들었다 이런 적은 없었지만 그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혹여나 너네가 연기를 하다가 빠져나오기 힘들다거나 혹은 인물에 너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나 김혜윤의 현재 삶의 소중한 것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행복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다시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자리로. 그래서 혹여나 제가 그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저는 그 방법을 써서 빠져나올 생각입니다.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를 지탱하는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돌아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다양하게 또 연기를 하셨고 제가 또 전작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시는 어사와 조이의 조이가 사실 정말 당찬 연기로는 으뜸인 것 같아요. 이런 당찬 캐릭터 같은 나이대라고 해도 기별 부인이잖아요. 조선시대로까지 가서 연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캐릭터는 또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셨나요?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니까 더 생생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조선시대로까지 갈 수 없는 게 참 답답한 네. 답답한 일인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좀 퓨전 사극이고 그리고 장르가 코미디다 보니까 그래도 좀 네. 그래도 좀 가벼운 느낌이어서 네. 그렇고 네. 가벼운 느낌이고 그런 것들은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인터넷에도 많이 검색해보고 하는 것 같은데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단어들이 생소한 단어들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대본에 있는 단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검색을 해보셨나 보네요. 네네. 어떤 캐릭터를 이번 캐릭터는 분석하실 때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거나 혹은 롤모델로 삼은 다른 배역이나 배우분이 있을까요? 아, 저는 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감독님과 제가 그거 너무 조이 캐릭터랑 너무 잘 맞는다 했던 거는 그 주토피아의 오, 그 주디 네. 네, 그 오, 토끼를 사실 너무 잘 생각하면서 어울려요. 그래서 항상 연기를 하다가 좀 막힐 때가 있으면 그 토끼를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합니다. 와, 이거는 드라마 팬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흥미로워하실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주디 캐릭터가 또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뭔가 당찬 모습이 또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당찬 모습이 너무 무례하지 않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느낌하고 굉장히 잘 맞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혜윤 씨와 2021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 10시 일반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잠깐 이제 혜윤 씨를 좀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코너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있다 없다인데요. 먼저 김혜윤에게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웃음, 웃음. 맞아요. 네. 계속 웃고 계시고. 네, 웃음과 어떤 밝음과 빛이 네. 나는. 아니 성격이 이렇게 네, 밝음? 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웃음, 밝음. 네. 그러면 이번에는 김혜윤에게 없다. 없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네. 이 없다라는 게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네. 같이 작업하신 감독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김혜윤에게는 군더더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연기하실 때 막 감정 과잉이나 이제 불필요한 이런 액션이나 이런 게 없이 정말 깔끔하게 딱 필요한 연기, 필요한 감정들을 딱 담아서 잘하는 배우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내게 없는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게 없는 것은 저는 이게 좀 최근에 많이 깨닫게 된 건데 제가 웃음 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뜬금없나요? 아주 웃음 참는 게 좀 네. 힘들어요 요즘. 네. 그런 거 해보셨어요? 웃음 참기 챌린지 이런 거? 아, 뭔가 그렇게 영상 같은 네, 이렇게 그 너튜브로 이렇게 볼 때는 사실 그때는 사실 그냥 그렇게 안 근데 사실 제가 챌린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이제 그 어서와 조이를 찍으면서 촬영을 하면서 큰일 났네요. 네. 웃긴 포인트들이 너무 많은데 저 혼자서 계속 못 참아서 근데 예전엔 그래도 좀 잘 참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잘 못 참겠어요. 이제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코믹 네. 연기를 하시는데 네, 본인이 웃겨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같이 찍는 오빠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막 이렇게 미간 보고 연기하고 너무- 눈을 안 보고 이렇게 네, 그래야 좀 보는 척하고 네, 그래야 조금 참을 수 있어요. 아무 못 참겠어요. 너무 웃겨요. 드라마 볼 때 제가 한번 그 조이의 시선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아, 아니 네. 안 그래도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도 케이크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혼잣말하는 씬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너는 이거 안 돼, 막 이러면서 혼자 말을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안 웃고 저 대사를 다 치시지? 이랬었는데 이제는 웃음을 못 참게 되었다. 네, 이렇게 좀 그때와 다르게 네. 그땐 정말 그래도 참을 수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좀 힘드네요. 못 참겠어요. 사실 김혜윤에게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뭐 게으름이 없어요, 뭐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그래요? 네, 이것도 또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볼 때 제가 한번 유의 깊게 볼게요. 네네. 자, 다음은 키워드 토크입니다. 제가 드리는 키워드들은 다 김혜윤님과 연관된 키워드들이거든요. 설명을 좀 혜윤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오디션.
오디션이라는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요즘은 기성 배우들도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김혜연님은 하나의 오디션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보셨나요? 어,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러면 혹시 몇 네. 번 정도 오디션을 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몇 번 정도 어떤 정확한 수치로는 잘 어. 어렵지만 100번은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0번. 그렇군요. 네. 좀 많이 많이 봤었던 네네. 것 같아요. 준비를 어떤 것까지 기억에 남는 오디션이 있다면 어, 오디션 기억에 남는 거요. 특별히 뭔가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 네. 찢었다 아, 그런 오디션이 있었는지. 찢었다는 사실 없었지만 네. 어, 좀 어려웠던 거는 제가 막 이제 즉흥 연기였는데 아, 이제 딱 방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2층 계단을 내려와서 살인범이랑 마주쳤다. 이거를 이제 표현해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즉흥 연기가 사실 하다가 집중이 깨지면 갑자기 아무것도 이게 없어지거든요. 이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이 없어지는 거죠. 와, 그걸 머릿속에서 이렇게 눈앞에 다 떠올리고 있다가 이게 집중이 깨지면은 그 상황이 깨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 갑자기 신기하다. 이제 심사위원 분들 이렇게 보이고 감독님 보이고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게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 받은 그 뭐랄까 처음 이렇게 그 시험이었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해서 나름 머릿속에 그래 여기 이렇게 계단이 있고 여기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생긴 살인범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딱 했는데 이제 계단 중반부쯤 내려왔을 때 계단이 없어진 거죠. 오, 어떡해. 그래서 그냥 뭐 아마 앉아 계셨던 감독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일단 시작했으니까 네, 이어가셨군요. 뭔가를 하긴 했는데 뭔가가 전달되진 않았을 거예요. 100번이나 오디션을 봤지만 이런 경험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네요. 다음은 휘파람. 휘파람이라는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이건 뭘까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회원님은. 휘파람. 네, 제가 그 1학년, 2학년 때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오, 그 작품으로 이제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때 공포 스릴러 장르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휘파람을 제가 이렇게 장치로 넣었었죠. 그게 이제 범인을 의미하는 장치라고. 네, 네. 그 범인이 그 휘파람을 부르면서 이제 다니는 건데 제가 사실 그냥 개-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공포나 스릴러 장르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오,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 오, 그런 장치를 한번 넣으면 재밌겠다 해서 언젠가 연기로도 스릴러에 도전해 보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어, 네, 저는 스릴러 하면 너무 즐거울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 잠깐 맛보기로 또 그 네, 네, 네. 미드나이트라는 영화에서 아, 이제 스릴러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짧게 했었어서 네. 좀 네, 많이 불러주세요. 아, 그러게요. 혜연님은 또 제대로 스릴러 연기를 한번 하시는 걸 또 보고 싶네요. 또 연기뿐 아니라 방금 시나리오도 직접 쓰시고 연출도 하신 건데 그 휘파람이라는 작품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출을 또 하고 싶은 욕심도 있으신가요? 나중에? 아, 제가 연출을 해보니까 저희 학교가 네. 연기 전공이 연출 수업을 들어야 하고 연출 전공도 연기 수업을 들어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연출자의 입장을 처음 간접 경험을 했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아, 어려웠고
저는 조금 적성에 아, 연기의 길을 더, 네. 더 열심히 걸어가 보겠다. 그러니까 연기도 물론 어렵지만 연출은 더 어렵더라고요. 그럼요. 사람 다 자기한테 맞는 게 다 따로 있으니까 앞으로도 배우의 모습으로 꾸준히 또 많이 네. 뵙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익숙함. 뭘까요, 이거는? 제 좌우명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인데 제가 이제 연기를 하다가 혹은 이렇게 지내다가 초심을 잃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초심을 잃고는 아니지만 힘든 상황에 이제 부딪힐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연기 처음에 꿈꿔왔을 때의 그 심정을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처음 이제 연기하려고 연기학원에 등록하러 갔을 때 그 설렘 그리고 그 뭔가 설렘 반 두근거림 반 이런 어떤 긴장 반 이런 초심을 생각하면서 상기시키면서 그때 내가 그런 간절함으로 연기를 처음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지금의 힘듦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의 간절함을 잃지 말자, 잊지 말자라는 뜻인 것 같고 저한테도 너무 울림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연기를 대하는 자세 지금 계속 들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혜윤님이 가지고 계신 연기에 대한 열정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꿈을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또 청소년들도 있을 거고 다른 꿈이지만 또 열심히 혜윤님처럼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배로서 격려나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네. 저는 힘들 때 그런 말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비가 온 뒤에 항상 그 다음 날에는 태양이 밝게 빛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힘든 순간도 있을 거고 지치는 순간도 있을 텐데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일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윤님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정말 이 질문을 보고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저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네. 생각해도. 네, 뭔가 이렇게 네. 간단할 수 있지만 하지만 굉장히 좀 제 스스로도 저에게 질문하지 않았던 그런 그런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맡은 조이처럼 저도 뭔가 행복한 삶을 위해 꿈꾸는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최종 목표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혜연님은 그러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혹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이제 작품이 방영을 하고 나서 혹은 상영을 하고 나서 제 연기를 보고 혹은 저라는 사람을 보고 굉장히 무기력했는데 희망을 얻었다라던가 언니의 연기를 보고 혹은 저라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활기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 그때 조금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라면 오늘 아마 또 혜윤님을 보시고 또 그런 뭔가 도전을 해야겠다 활기를 찾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터뷰인데도 오늘 너무너무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인터뷰 내용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보고 계시는 분들이 또 가슴속에 담고 있던 꿈을 다시 한번 꿔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